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뒷담화 4월 30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여의도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이정근 녹음 파일 3만 개에 이른다는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송영길의 핵심 접근, 송영길의 핵심 접근을 넘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두루 걸친 브로커, 로비스트 이렇게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근 씨의 녹음 파일 3만 개, 그리고 또 새로 공개된 이정근 노트, 그리고 이정근이 이 10억 원을 받은, 뇌물로 받은, 다른 청탁을 다 해주고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나 이렇게 실세들에게 부탁을 해서 청탁을 해주고 뇌물을 그 10억 원을 받았죠. 그 뇌물을 준 박우식 씨, 사업가 박우식 씨도 또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녹음 파일과 녹취록과 노트, 이것이 전국에 엄청난 영향을, 후폭풍을 미칠 것 같은데, 현재 뭐 검찰이 단계별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씩 드러날 텐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권 시절의 핵심 인물들과 관련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하는 그 녹음 파일이 통화 녹음 파일이죠. 그것이 JTBC에 의해서 공개가 되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정근 노트나 아니면 박우식 녹취록에 보면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이 주변 사람들, 정권을 관리했던 사람들의 돈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갈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관봉권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조폐공사에서 한국으로 가는 이 띠지 형태로 만들어서 그 관봉권을 이야기를 했다. 박우식 씨가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 관봉권이 이 시중에 풀리지 않은 돈입니다. 그것이 이 김정숙 씨,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가 청와대에 있을 때, 집권 당시에 청와대에 있을 때 호화로운 옷을 막 사들이는데 5만 원권 현찰로 다 지불을 했다. 그래서 그때도 관봉권, 이 한국은행에서 직접 받은 그것을 사용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과도 관련해서 이 김정숙 씨의 호화 사치와 관련해서도 어제 법원에서, 경찰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소식도 같이 전해드렸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갑자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산마을에서 뭐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하더니 갑자기 무슨 뭐 북카페를 내서 막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있고, 또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이 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개봉을 했는데 문재인입니다. 다큐, 본인 다큐멘터리 영화를 또 개봉을 했습니다. 뭐 10매덕을 펀드를 받아서 후원금을 받아서 지지층들을 막 끌어모으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문재인 갑자기 북카페 열고 뭐 다큐멘터리 영화 공개하고 하는 것이 과연 그냥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을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저는 정치적 의도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두 갈래인데, 하나는 문재인 본인이 그 여러 가지 사법 위기에 여전히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 방탄을 위해서 지지자들, 극성 지지자, 맹목적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지금 내년 총선이 다가오죠. 총선이 다가오는데, 민주당 이재명 체제로는 총선을 갈 수가 없습니다. 곧 무너지거나 분열되거나 당이 깨지겠죠. 이 돈봉투 파문까지 겹쳤으니까. 그 경우에 이 친문 세력이 다시 부활을 하기 위해서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닌가. 이 마크에서 수렴 청정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이. 자,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뭐 북카페도 열고 이 다큐멘터리 영화도 개봉을 하고 하는데, 자, 그게 의도대로 잘 될까? 문재인의 의도대로, 문재인 주변 사람들의 의도대로 될까?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지금 검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그동안 문재인 주변을 많이 수사를 했습니다. 월성원전 뭐 경제성 조작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들, 또 그리고 피살 어민, 월북머리 이런 거 계속 수사를 했는데, 자, 지금 문재인까지는 안 가고 문재인 앞에서 다 멈췄죠. 뭐
국정원장이나 뭐 비서실장이나 이 소환도 당하고 뭐 구속도 되고 서훈 같은 경우에 안보실장 구속되고 했는데 문재인 앞에서 다 멈췄습니다. 그 일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사법적 잣대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여러 사건들은 문재인 앞에서 멈췄지만 지금 새로 부상이 되고 있는 거에 돈 문제입니다. 검은 돈 문제. 문재인 정권 시절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검은 돈 문제. 이것이 이정근 스캔들에서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권 시절의 검은 돈 문제가 지금 녹아 있고, 좀 구체적인 이런 정황들이 또 증거들 뭐 사실 뭐 증거로 삼을 만한 것들도 있죠. 뭐 CD 가령 뭐 박오식 씨가 이정근 씨에게 카톡으로 보냈다는 CD 100억 원짜리 이 30장, 3천억입니다. 3천억을 현금화하는데 민주당 친문 쪽 의원이 관여를 했고, 또 그 배후에 친문 정권의 핵심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 이정근 노트에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데 따라서 문재인 정권 시절의 비자금, 대선 자금도 뭐 포함되겠죠. 천문학적인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퍼질 수도 있는, 자, 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또 그 시사저널이 단독 기사를 하나 내보낸 게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는 호맨쇼핑이 친문 자금책으로 지목이 됐다. 친문, 문재인 쪽 자금을 조달하는 쪽의 그래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호맨쇼핑. 근데 호맨쇼핑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는 것인데, 시사저널은 이정근 노트가 있었죠. 친노, 친문, 친명계 줄줄이 돈줄이 적혀 있었는데 그 공개가 된 연장선상에서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내용도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정근 노트에는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이 등장을 하는데,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서 중기중앙회 최고위층이 사업가 박오식 씨, 또 문제의 박오식 씨의 요청을 받고 중소기업 대출들을 다 처리를 해줬다. 청탁이 오갔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기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는 호맨쇼핑은 이정근 노트에 보면은 친문 핵심 정치인의 자금책 이렇게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서로 막 물리는 거죠. 이 박오식이 중소기업 중앙회에 중소기업 대출을 처리를 하는 민원은 다 했고,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이 거기에 관여를 한 의혹이 있는데, 그런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주주인 호맨쇼핑이 또 친문 핵심 정치인의 자금책이다. 이렇게 지목이 된 겁니다. 서로 막 물려서 돈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재인이라는 제목의 노트, 그때 이정근 노트는 A4 용지 5장인데 각 장마다 소제목이 붙었죠. 그중에서 문재인 이 제목의 노트에는 이 친문 핵심 이 자금책으로 호맨쇼핑을 지목을 했습니다. 친문 핵심의 자금책. 이건 친문 핵심의 자금책이면 문재인 정권의 자금책이죠. 그것이 호맨쇼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근 노트는 호맨쇼핑 외에도 여러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 자금 조달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이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한두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정근 노트에서 문재인 노트 부분, 소제목 문재인 노트를 보면은 나오는 사람이 김영배, 지금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그전에 청와대 비서실, 노무현 시절, 문재인 시절 다 청와대 비서실에 있었는데, 이 청와대와 국회에서 민원 해결사 역할을 했다. 민원 해결사. 박오식과 지속적인 금전 지원 관계에 있었다. 자, 그래서 이 금전 지원, 그러니까 박오식의 금전 지원을 이 김영배가 개인적으로 전부 다 뭐 받아서 이렇게 뭐 했는지 아니면 실제 뭐 받았는지 그것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전체 전반적인 친문의 비자금 의혹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사는 더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재수회라는 소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제수를 시켜서 한번 떨어졌으니까 대통령 만들자는 비밀 결사 단체가 이 이정근 노트에 나오죠. 여기서도 보면은 검은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비와 자금 조달은 몇몇 멤버들만 알고 비밀의 부채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돈 만드는 작업 담당이 있습니다. 행동대장 외 8명, 근데 현역 민주당 의원 2명,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4명, 대선 캠프 출신 1명, 언론인 출신 1명, 그렇게 있고 행동대장이 1명이 있다. 돈을 만드는 작업을 담당했던.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이야기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대선 자금을 만드느라고 펀드를 막 만들고 했죠. 그 펀드 중에 뭐 담쟁이 펀드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상직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부부를 태국으로 이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이상직이 대규모 담쟁이 있는 굴에 투자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것도 결국은 검은 돈 비자금 문제입니다. 제수회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제수회 모임에서 이런 비자금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류영진 문재인 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사람도 문재인의 자금 관리자 PK 지역 자금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류영진과 관련한 이 사람도 박우식 또 이정근과 또 밀접하게 연결된 그런 내용들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노무현 노트에 나오는 부산 인맥을 관리했다는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장이 있습니다. 딸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이 박우식 등의 인사청탁을 알선하고 심부름을 딸이 했다. 청와대 안에서 직접 해결은 누가 했느냐? 이 부산 인맥을 관리한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장 성모 씨입니다. 성모 씨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감사를 하고 공공기관에 그 인물이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특수관계다. 그래서 서로 딸을 통해서 청와대에 딸을 심어놓고 거기서 이 박우식의 민원들을 다 수집을 해서 딸에게 주면은 딸이 심부름 역할을 해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해주는 이런 구조적인 그런 부패 비리 구조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돈이 왔다 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 이정근 노트에 나왔던 무슨 류영진도 그렇고 이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장도 그렇고 김영배 마찬가지고 돈 만드는 작업 담당 행동대장 이런 사람들도 하나하나 다 조사가 돼야 되겠죠. 지금 검찰이 아마 수사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그제 말씀드린 한국은행 관본권 이야기도 지금 나왔죠. 박우식 씨가 또 등장을 합니다. 박우식 씨가 이 시사저널 기자와 만나서 지금 이정근 노트에는 그렇지 않아도 김영배를 비롯해서 친문계 중진위원 친명계 재선위원, 범친문계 재선위원 5천만 원 자금 넣어줌 이런 상황도 나오는데 박우식이 이정근에게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CD 30장을 있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한 장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것도 당시 민주당 의원과 모 씨를 통해서 현금으로 바꿨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세 모 씨가 관리를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하죠. 3천억입니다. 3천억. 과거에 수천억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두환 정부 시절에 그런 게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3천억이 돈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고 어떻게 CD 형태로 보관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엄청난 스캔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박우식 씨가 한국은행 띠지로 묵힌 돈다발 관본권을 언급을 했죠. 관본권. 모 씨가 제3자 어떤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주라면서 한국은행 관본권 5억 원을 전달받았다.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자기에게 관본권을 5억 원을 전달해달라고 한 사람의 말을 다 녹음을 해놨고 사진으로 그대로 찍어놨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마 정권 주변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다. 엄청나게 많다. 5억 원짜리 관본권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다. 그래서 이것을 검찰에 다 진술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수사와 관련한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행 감봉권 스캔들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봉권 김정숙 씨 옷을 막 사들일 때 한 번에 한복 6벌, 구두 15켤레 이거를 사면서 5만 원권으로 전부 다 빳빳한 5만 원권으로 계산했다. 유송하 이부속실 비서관이 다 5만 원권으로 계산했다. 그런 이 점주 가게 주인의 말이 주장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 확산되다가 임기가 끝나면서 이 관련 자료를 시민사회단체에서 청구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제 이 특별한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심평 변호사가 어제 뭐 사건 하나를 무혐의 처분받았는데 뭐냐면은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감봉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에서 세종은행을 거치지 않고 정부기관에 예산 집행하는데 줄 때도 감봉권을 주는데 자, 그러면은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쓰니까 감봉권이 갈 가능성이 있죠.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채를 했다. 이런 거를 심평 변호사가 SNS에 올려서 친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죠. 고발을 당했는데 그 사건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그때 고발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심평 변호사에게 서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송치를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경찰이 수사해 보니까는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 그렇게 하면 검찰에 송치를 해서 기소 의견을 하면 검찰이 또 재수사를 벌여서 기소하고 하죠. 자, 그런데 이 경찰은 이 통지서에서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 결정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2022년 3월 25일에 심평 변호사가 진실의 촛불 이런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서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 고 한다.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 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 구입한 숱한 사치 물품을 반환하라. 김정숙 씨는 재임 기간 중에도 해외 나들일 때 상당히 호화스러운 옷을 갈아입고 또 장신구를 해서 불우유토끼 성금을 내려갔는데 이 보석 반지가 손에 있으니까 그것을 돌려 끼우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친문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허위 사실이 아니란 것이 수사 결과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송치를 안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 시절의 검은 돈 의혹, 비자금 의혹, 대선 준비 자금 이런 의혹들이 속속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근 그 녹음 파일에서 시작이 돼서 영상 녹음 파일에서 시작돼서 이정근 노트 그리고 박우식 녹취록 그리고 또 뭐가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감봉권 이야기도 박우식 씨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할 수 있는 그런 결정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이라서 못하지만은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다수 여당이 되면은 국정감사, 문재인 정권 시절 전반적인 비리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